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이지 우리 종합원가 계산부터입니다. 종합원가 계산. 이건 무지역이 중요하죠. 여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험에 당연히 계속 나오지요. 계속 나오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가볼까요? 종합원가 계산과 관련이 적은 거. 가장 핵심이 이거죠.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환산량은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한 거죠. 기초재고 수량이나 기말재고 수량에다가 완성도 퍼센트 완성도를 곱해준 거. 그 완성도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평균법의 원가 흐름이 있죠. 그 다음 작업원가표는 개별원가 계산. 작업원가표는 개별원가 계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합원가 계산 설명 중에 잘못된 걸 찾으래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거. 대량 생산하는 업종. 종합원가 맞죠? 종합원가를 위해서는 물량 흐름 파악이 중요하다. 맞죠? 작업 폐물과 같은 비정상 공손원가는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아니? 이런 얘기 우리가 뭐요? 2번이에요? 잘못된 건 찾는 거지. 이것도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맞는 거지. 정상이면 제조원가의 산입이고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 갑자기 딴 생각 났어요. 그 다음 전공정비의 원가 완성도는 항상 100%다. 맞는데.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종합원가. 뭐가 잘못됐지? 수량 파악 중요하다. 물량 흐름 파악 중요하다. 뭐가 이상한데? 작업 폐물과 같은 비정상. 제가 국어가 안 돼요. 뒤에는 맞고 앞에 문장을 잘못 읽었어. 작업 폐물하고 공소는 전혀 다른 거죠. 문장이 안 돼. 문장 해석이. 작업 폐물과 공소는 뒤에 내용은 맞아요. 아까 제가 잘라서 여기서 읽었어요. 아까 여기서 뭐가 꼬였어 지금 잠깐. 어쨌든 다시 비정상 공소원가 영업의 비용 맞아요. 왜 지운 것처럼 되지? 맞아요. 맞는 건데 문제는 작업 폐물과 공소는 전혀 별개다. 작업 폐물은 예를 들어서 작업하다 보면 나오는 부스러기, 찌꺼기 이런 걸 했잖아요. 만약에 저기 목재, 가구 공장에 목재, 나무 토막, 넌 톱밥 이런 것들이 작업 폐물이고 공소는 불량품이잖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야. 다른 건데 두 개를 섞어 놓으니까 저같이 국어가 안 되지, 수학도 안 되지, 영어도 안 되지. 죽어야 되나. 어쨌든 그래요. 자, 3번이에요. 착각했어요. 죄송하고.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합니다. 개별원가, 종합원가 비교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마음이 급해서 그래. 문제 보니까 거의 40문제 되는데 엄청 많아.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까지 하려면. 그래서 잠깐 딴 생각 나다 보니까 그랬어요. 이해하시고. 그 다음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제조간접 배부. 개별원가는 핵심 절차고요. 필요. 종합원가는 원칙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제품의 종류별로 제품별로 종류, 모양, 크기가 서로 다르다.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대부분은 단일 또는 비슷한 종류입니다. 맞죠? 기말 제공품 평가, 종합원가는 핵심 절차죠. 핵심 절차인데 자동으로 계산된다? 말이 안 되지. 특별히 배분해야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그럼 답이죠. 그러니까 생산수량이 수주, 주문받은 거에 따라 결정되죠. 그 다음 여기는 생산계획, 자기가 생산해서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죠. 연속 대량 생산. 이건 주문받으면 수주, 주문받으면 그걸 제작해서 납품하는 거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 개별원가, 종합원가 비교가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이다.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 배부 핵심 중요하죠. 근데 종합원가는 꼭 필요하지 않다. 맞고. 개별원가는 다품종 생산 맞고. 종합원가는 동일 종류 맞고. 개별원가는 환산량은 종합원가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틀렸고 답이고. 주로 제조 분야이다. 당연한 얘기고. 원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조업이죠. 그 다음 올바르지 못한 거. 기말 제품 원가가 과대 계상되면 순이익은 감소한다. 헷갈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기억 안 나요? 문제풀이 할 때 기말 재고와 이익은 항상 방향이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기말이 과되면 이익도 과대야. 증가야 증가. 틀렸죠? 답이 1번. 답이 1번이에요.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이 가다. 이거 하나면 답이 그냥 나온 거야. 또 굳이 하면 제품 기말 제품이 많아지면 우리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가 매원 매출원가가 과대? 그럼 이건 과소잖아. 이게 과대면 이건 과소. 그러면 이익도 과대. 매출원가 과소면 이익은 커지는 거지, 그죠? 이익 커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간단하게 하면 기말 제품 이게 자산이잖아요. 기말 재고 과대면 이익도 과대다.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간단하죠? 답 나왔고요.
그 다음 종합원가는 동일 종류 제품은 대량 생산이고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증가하였다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보다 크다. 이야, 재밌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 읽어도 뭔 소리가 모르는 사람 있을게요. 잠깐 좀 이따 하고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의 단기 제조 원가에서 기말 제품을 뺀 거다. 기말 제품을 빼주니까 매출 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기말이 많아지면 많이 빼는 거니까 매출 원가 적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3번 다시 3번은 머릿속에 제공품 계정을 그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기초 제공품 차변이죠. 그 다음 기말 제공품 대변 보통 밑에다 적었는데 위에다 적을까요? 그냥 위에다 적거나 밑에다 적거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기말 제공. 그리고 차변에 뭐가 오죠? 제공품 차변에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오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단기 완성품, 즉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옵니다. 맞죠? 만약 기초 재고, 단기 총 제조 비용, 기말 재고 이렇게 됐다. 숫자로 만약에 대입하면 숫자로 되면 기초가 만약에 100이고 단기 총 제조 비용 900이다. 그러면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만약에 200이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800이 돼야 대차가 맞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증가하였다면, 즉 기초보다 기말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품 제조 원가보다 크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제품 제조 원가보다 크다. 기초보다 이거 바뀌었네. 참말로. 잠시 지울게요. 짠. 기초가 기말보다 크대. 기말이 더 크대. 기말이 크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큽니다. 기말이 크면 단기 총 제조 원가. 근데 이걸 공식처럼 외우면 안 돼요.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되고 제공품 계정을 머릿속에 그리면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별도로 한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닐걸? 한 3번은 될걸요? 어쨌든 되게 중요합니다. 제공품 계정에 숫자를 넣어보면 정말 간단한 얘기를 뭔 얘기요? 이러면서 헷갈리는 사람 사실 되게 많으니까 그 중에 가슴에 발을 넣고 여러분도 찔리는지 아니면 나는 알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원가 계산 방법 중에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손익 분석이나 계산이 용이하다, 쉽다. 제품별로 개별이라는 말이 물건 하나하나잖아요.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고 손익 계산하는 거니까 맞고, 개별 원가계는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최대한 쉽게. 이건 아니지. 가장 중요한 게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거죠. 그게 곤란하다면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걸 반영하는 게 원칙이지. 틀렸고, 종합원가는 제조원가를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죠. 종합원가는 기말제공품을 평균법이나 선입,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고 후입도 있어요. 있는데 잘 안 할 뿐이지. 후입도 있어요. 3가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시험에 99.99999%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고, 후입은 진짜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데서도 미친 척하고 낼 수는 있지만 잘 안 냅니다. 자, 후입은 거의 논리적으로 안 맞고 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계속해서 종합원가 설명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원가 계산을 위해서 완성품 환산량이 중요하다. 핵심이죠. 종합원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인위적 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죠. 총 투입 원가를 완성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특히 기말 제공품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배분합니다. 원가의 배분. 그래서 왜 종합원가 계산 그 절차가 있잖아요. 교재에 했잖아요. 물량 흐름 파악해라,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라, 단위당 원가 계산해라,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뭔 소리요? 이러고 있는 사람 빨리 종합원가 계산 절차를 확인하세요. 종합원가 계산 절차 확인하고 마지막 요거죠.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배분. 그 다음 제조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 제조 간접비 배분이 핵심이다. 이거는 개별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별원가 답 나왔고, 종합원가 계산이 시멘트 공업이든 과자 제조업이든 뭐가 됐든 그냥 대량 생산은 일반적인 제조업이 다 종합원가에 해당되는 거지요. 맞지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과 관련 설명 중 잘못된 걸 찾아라.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품 원가를 정확히 위해서는 제조 간접비 배부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개별 원가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개별 원가, 종합 원가 얘기는 없으니까 맞죠? 원가 제조 간접비가 다양하게 되면 될수록 더 정확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맞고,
기초제공품이 있을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보다 가공비 환산량이 많다. 뭔 얘기요? 한글을 읽긴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린가 모르겠다. 그죠? 한글을 읽긴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린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죠. 기초제공품이 있을 때 평균법의 종합원가 계산은 선입선출법보다 많다. 맞나? 뭔 얘기지? 딱 보자마자 이거 맞아. 이거 틀려. 이게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럼 훌륭하죠. 훌륭한데 글쎄요. 일단 넘어가 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제조 배부 기준 배부 기준 원가의 예정 발생액 곱하기 실제 배부율이다. 맞아요? 이건 아니잖아 설마. 실례합니다. 기억 안 나요? 실제 발생 배부 기준 원가의 실제 발생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지.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잖아요. 이게 예정 배부율이야. 이게 예정 배부율이고 이건 실제 조업도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지. 이건 틀린 거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건 답이 바로 나와야 돼. 그다음 재료원가 중에서도 간접비를 구성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죠. 재료비 중에도 직접비만 있는 게 아니라 간접비도 있습니다. 솔직히 2번을 몰라도 답 찾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죠?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어쨌든 이건 해야죠. 말 나온 김에 평균법. 어차피 이건 환산량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눈치챘습니까? 완성품 환산량 이건 무조건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돼. 옆구리 쿡 찔러면 확 나와야 돼 그냥. 자,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구하죠?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거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그냥 툭 치면 나오라. 그냥 쿡 찌르면 그냥 두둑 나와야 돼. 말이 나와야 돼. 예? 뭐였어요? 완성수량. 이거 하나 외우면 끝나는 걸 몇 초면 되는 걸 진짜.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이거죠? 완성 플러스 기말 환산량 이걸로 끝나잖아요. 단 선입선출법일 때는 마이너스 기초제공품 환산량 이거였잖아요. 무슨 법일 때? 선입일 때. 평균법은 여기서 끝나죠. 평균법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환산량은 무조건 기초제공품이 존재하는 이상 선입선출법일 때는 기초환산량을 빼주잖아요. 그럼 평균법보다 선입은 적을 수밖에 없죠. 무조건 평균법이 더 클 수밖에 없죠. 특히 가공비라고 나오는 이유는 재료비는 환산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근데 기초제공품이 있을 경우에 평균법이 크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환산량 이거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환산량. 이거 하나면 돼. 이거 하나만 외우면 해결돼요. 요거 하나만 외우면 해결되는 걸 이걸 안 외워가지고 헷갈려요 막 이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환산량이라고 쓴 이유는 기초기말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한 거죠.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으래요. 개별 원가는 제품별로 원가 계산한다.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간접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게 가장 핵심 절차였죠. 맞고 그 다음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초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기말제공품은 동일하다. 환산량 이거 기초제공품 환산량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요거 한마디만 지금 요거 한방이지 한방. 요거만 알면 이것도 그냥 해결되고 아까 위에 어디 갔어? 요거 8번에 2번 요거랑 이것도 동시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외우면 환산량 그러면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환산량 줄여서 완성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 또는 완말 맞초 뭔 소리야? 완성수량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잖아요. 기말 플러스는 원래 아무 말도 안 하면 플러스니까 완말 마이너스 기초 완말 맞초죠. 완말 맞초 마초 정신 마초맨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초가 뭐지? 몰라. 어쨌든 완말 마초 완성품 환산량 환산량 구할 때는 완말 맞초입니다. 완성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 정확히는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환산량. 단 기초를 빼는 건 어느 때? 선입선출법일 때. 선입일 때는 기초를 빼줘라. 요 부분 선입일 때는 기초를 빼줘라. 평균법일 때는 완성 플러스 기말로 끝이다. 평균법일 때는 완성 플러스 기말.
선입일 때는 거기서 기초 환산량을 뺀다. 요거 하나면 됩니다. 맘만 먹으면 5초면 외웠다. 5초. 그죠? 그럼 이거 이미 끝난 거예요. 어쨌든 2번이 맞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다음 뭐야? 실제 원가 계산에서는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원가 계산하게 되므로 기초에는 전기분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원가를 적용하고 기말에 실제 원가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냐? 예? 실제 원가 실제로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 기말에 실제로 수정해. 뭔 소리? 이건 예정 얘기하는 거잖아. 예정원가 계산할 때는 예정원가 계산할 때 예정을 하고 나중에 기말에는 실제로 보고해야 되니까 실제로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 그러니까 기말에 실제 원가를 기초로 하는 거지. 이거 앞에가 다 틀려 이거. 기초에는 어쩌고 이거 아니고 그냥 기말에 실제 원가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원가를 집계하는 거지 그냥. 다 틀려요. 중간식 그냥 다 틀리고 그냥 실제 원가는 기말에 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답이에요. 그 다음 예정 원가 계산은 착수 이전에 미리 원가 계산해서 원가 계산하고 나서 기말에 실제 원가가 집계된 이후에 차이를 수정해 주는 거. 이게 예정 원가지. 예정 원가 계산은 미리 원가 계산을 하고 기말에 실제 원가랑 비교해서 그 차이를 수정해 주는 겁니다. 3번은 어쨌든 틀렸고 4번 맞고. 자, 원가 계산. 그 다음 또 아직 많아요. 계속 남았죠. 공정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단일 공정화에서 다품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하고 공정별. 종합 원가 계산 자체가 공정이 하나거나 여러 개거나. 근데 지금 문제가 공정별이에요. 그냥 종합 원가 계산이 아니라 공정별이네. 그럼 공정별은 단일 공정이 아니고 여러 개의 공정. 두 개 이상이 여러 개의 공정입니다. 그럼 옳은 걸 찾는 거니까 1번 틀렸어요. 2번 전 공정에서 발생한 가공비는 전 공정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전 공정에서 발생한 원가가 바로 전 공정비잖아요. 앞전자 전 공정비. 저번에 제가 글자 하나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 가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죠? 참말로 창피해라. 전 공정비. 어쨌든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 공정으로 대체되는 원가가 전 공정비. 그러니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거. 바꿔 말하면 다 전 공정에서 넘어온 거지. 그럼 맞는 건데? 맞고. 소량 주문 제작은 개별 원가죠. 종합 원가가 아니라 개별 원가입니다. 그래서 3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 됐죠? 그 다음 종합 원가 계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공정에 투입하여 현재 생산 진행 중에 있는 가공 대상물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걸 공선율이요? 이런 말은 없잖아요. 이게 완성도 아니에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나. 진척도 또는 왜 전자가 왜 나와? 진행률입니다. 진척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진척도 진행률이죠. 진행률. 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말하는 거 완성도잖아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이런 거잖아요. 진행률, 완성도, 엉덩이나 방등이나 틀렸고. 답 나왔죠. 그럼 옳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 생산활동에 투입한 모든 요령을 완성하는 데만 투입하였더라면 그랬다면 완성되었을 완성품으로 환산하는 것을 완성품 환산량. 엄청 중요한 거. 완말 맞춰. 완성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 완말 맞춰. 평균법은 여기서 끝. 그 다음 선입선출법일 때는 마이너스 기초. 평균법일 때는 완말. 선입일 때는 마이너스 기초. 완말 맞춰입니다. 완말 맞춰. 중요한 거죠.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 종합원가에서는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를 가공비라고 하더라. 즉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것도 뭐야?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가중평균법 설명 중에 잘못된 걸 찾으래. 가중평균법은 선입보다 간편한 방법이지만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평균법은 전기에 투입했다, 단기에 투입했다 구분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백이 충분하네.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있죠. 평균법, 원래 이거 좀 삐뚤은 건 이해하시랬죠. 지금 제가 태블릿에다 보고 종이 같은데 하는 게 아니라서 잘 배지가 않아요. 보고 하면 이거랑 달라. 그러니까 거의 허공에 그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고. 자, 기초 제공품 그리고 단기 새로 투입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 그 중에 완성된 것이 있고
그 다음 미완성, 기말 제공품, 이게 미완성이잖아요. 기말 제공품이 이번 달에 미완성돼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 물론 기초는 지난달에서 넘어온 거겠죠. 근데 평균법은 기초에 투입했든 단기에 투입했든 따지지 않고 총 투입액을 그 중에 일부는 완성되고 일부는 기말로 남는다라고 전제하는 게 평균법이잖아요. 이게 평균법이에요. 뭔 얘기인가 못 알아들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에 새로 착수된, 단기에 새로 투입된, 투입이라고 썼는데 단기에 새로 착수된 거예요. 착수된 거. 그리고 대변에 완성된 거와 기말 제공품이 이렇게 있는데 선입의 전제는 먼저 투입한 건 무조건 먼저 완성하고 나중에 투입한 거 일부는 완성, 일부는 기말로 남는다라고 전제하는 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투입한 거다, 나중에 투입한 거다를 구분해야 되는 거와 구분하지 않고 퉁치는 거 어떤 게 편하냐? 당연히 편하지. 구분하지 않는 게 편하죠. 그 대신 완성된 것이 그냥 전기 것도 있고 단기 것도 막 섞여 있으니까 정확성은 떨어진다. 맞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선입선출법에서 환산량은 순수하게 단기 발생 원가로 이루어진 작업. 선입에서는 환산량 구할 때 요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말 제공품 구할 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이 과정에서 기초는 무조건 완성했다고 전제하니까 기초를 빼고 계산하는 거죠. 뭔 소린가 모르면 이론 강의 카페로 오세요. 얼른 이론 강의 듣고 오세요. 순수하게 단기 투입한 것만 계산하죠. 환산량 계산할 때 단기 발생 원가로 이루어진 것만 맞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는 거고. 그 다음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또 나왔다.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은 똑같다. 동일하다. 맞는 거죠. 이 얘기는 위에 거 이거 평균법 선입일 때는 기초를 뺀다고 그랬잖아요. 선입일 때 완말맞초에서. 근데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이나 선입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지.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1, 2, 3번이 다 맞으니까 답은 4번인가 보네. 그죠?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 발생 원가 구분하지 않고는 선입이 아니라 평균법 얘기잖아요. 이거 평균법 얘기입니다.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해서 완성품과 기말로 배분한다. 그냥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평균법. 구분하는 거. 기초 거부터 완성한다는 전제,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 가는 게 선입선출법. 당연히 정확성은 선입이 높죠. 근데 편리하기는 평균법이지. 완말맞초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고 지금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 13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재료비랑 가공비로 구분하죠. 이때 올바른 이유가 뭐다냐.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는 이유를 물어봤네. 그게 뭐다냐. 뭘까요? 직접비 간접비? 재료비 가공비 구분하는 거랑 직접비 간접비는 의미 없잖아요. 직접비 간접비 구분하는 건 개별원가고 주문 생산 이것도 개별원가고 기초제공품과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랑 가공비 구분하는 건데 당연히 이거죠.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공비는 얘기할 것도 없이 무조건 공장, 제조 진행되는 정도, 진행에 따라 투입되죠. 진행에 따라 투입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재료는 다르죠. 재료는 제조 착수 시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제조 진행에 따라 진척 시에 따라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거의 이거 둘 중에 하나죠. 착수 시에 투입되거나 진척에 따라 투입되는 것도 있고 종료되는 시점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재료 투입 시점이 30%일 때 50%일 때 이런 식으로 좀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처리 기준이 달라요. 재료는 투입하는 시점이 달라. 근데 가공원가는 그 자체가 무조건 진행에 따라 진척시죠. 진척의 됨에 따라 가공비가 발생하는 거죠. 뭔 소린가 모르면 곤란합니다. 드디어 이제 계산 나오나 보다. 신난다. 기대하시고. 자, 이거 종합원가 계산이고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됩니다. 그럼 공정 초기에 투입되면 재료는 일단 100% 환산이라 이 얘기죠. 100% 환산. 그냥 수량이죠. 그냥 수량. 그리고 가공비는 일거나 마나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됩니다. 당연한 거고 물어본 건 평균법에 의한 환산량. 물어본 게 환산량이잖아요. 환산량 물어봤으면 무조건 뭐시라고라? 완말맞초 완성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인데 중요한 건 평균법이니까. 마초 생략. 마초는 생략. 마초는 어느 때? 선입일 때. 선입이 마초예요. 그럼 완성 플러스 기말이면 되니까 자, 재료비는 완성 수량이 어딨냐? 기초 수량 차변 완성 수량 투입 수량. 투입이 착수니까 완성 대변 기말 대변이잖아요. 완성이 나와 있는데 완성이 1300개래. 완성된 거 1300개. 1300개 플러스 기말. 기말이 여기 500개인데 재료가 착수 시에 투입되면 그냥 100%잖아요. 그럼 그냥 1800이지 뭐. 그죠? 1800. 그럼 1800 써 있는 게 1, 2번 중에 하나. 근데 여기도 가공비가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이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가공비는 완성 1300개 플러스 기말인데 가공비는 무조건 진척도에 따라 투입되니까 완성도를 곱해야 돼요. 500개에 40%. 0.4. 계산하면 이게 200이니까 1500이죠. 그럼 1500.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다냐? 만약에 선입이었다. 만약에 선입이면 여기서 여기서 마이너스 기초잖아요. 기초가 300개야. 300개. 그러면 1500개. 선입선출법일 때는 1500개고요. 15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기초가 300개지만 완성도가 여기 70%죠. 300개에 70% 0.7. 그럼 이게 210이니까 210을 빼면 되죠. 여기서. 그럼 1290인가? 1290개. 그건 없죠? 없네. 그러니까 1500개랑 1290개. 1500개랑 1290개가 선입선출법일 때의 환산량. 이거까지 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거 없죠. 완말맞춰 이거면 되는 걸 완말맞춰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걸 거기다 계정을 제가 T 계정 그리는 거 최대한 활용하는 건 좋다고 그랬죠. 근데 기말 제공 풍부하는데 이게 T 계정 그려서 하나? 이걸 언제 또 그래? 여기다가 이 중에 기초 완성분, 단기 완성분 구분하고 막 이런 사람 있지. 뭐하러 해요? 그냥 이거 한 방에면 끝나잖아. 완말 맞춰 끝. 더 이상 쉽고 빠른 거 없습니다. 한 번 더. 여기 보니까 800개 착수해서 60%는 완성. 60%는 86에 48, 480개는 완성됐고 8432, 320개는 기말 재고입니다. 완성도 50%.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된다. 그럼 재료는 100% 완산. 가공비는 일거나 마나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 투입할 때 기초는 없대요. 기초는 없으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은 똑같잖아요. 그 얘기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재료비와 가공비 환산량 몇 개냐. 완말 맞춰. 재료부터 하면 완성이 480이죠. 480 플러스 기말이 320인데 재료가 착수 시에 투입되면 이걸로 끝이요. 그냥 800이네. 800개 3, 4번 중에 하나가 답이고 가공비는 800개일 리가 없잖아요. 답은 3번이지 뭐.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볼 것도 계산할 필요도 없어. 가공비는 완성 480개 플러스 기말이 320개인데 완성도가 아까 문제 50%래매 0.5. 가공원가는 무조건 환산해야죠. 그죠? 그럼 이게 160개. 그러면 480개에 160개 더하면 640개. 그래서 답이 640개가 된 겁니다. 800개와 640개. 그럼 이 문제에서는 기초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선입으로 해도 똑같죠. 여기서 마이너스 기초 그래야 선입이 나오는데 선입선출법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 공짜. 완말맞춰 하나만 외우면 다 끝나는 걸 굳이 여기다가 T계정, 제공품 계정 그려서 전기 완성, 단기 완성, 기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이거 똑같은 문제지. 종합원가고요. 그리고 36,000개를 착수했고 35,000개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 원재료와 가공비는 공정 전판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되는데 그리고 선입이래 물어본 건 완성품 환산량 완말맞초에 맞초까지 가는 거죠. 선입선출법이 맞초까지 가는 거야. 맞추면 선입 맞초 선입맞초 선입마트도 아니고 넘어가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기초하고 기말이 나오고 완성은 여기 있어요. 자, 갑시다. 완말맞초로 가면 되지 않냐. 재료비부터 완성이 여기 35,000개래. 그럼 35,000개 플러스 기말이 어디 갔어? 기말이 6,000개. 그 다음 둘 다 어려운데? 이게 재료비 완성도하고 가공비 완성도가 다르네. 참말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는 이건 안 하죠. 그죠?
기본 이론에서는 안 하죠. 완성도가 다른 줄은 몰랐네. 여기서 공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니까 당연히 완성도를 곱해서 환산량으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함정은 재료비 완성도랑 가공비 완성도가 달라. 아이, 자, 이런 게 있었구나. 자, 그러면은 재료비부터. 그러면은 기말이 여기 6,000개인데 재료비 완성도는 90%잖아요. 0.9, 90%잖아요. 그죠? 이게 완성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 기초가 5,000개인데 완성도가 100%야. 곱하기 1. 안 해도 되네. 그러면 이거만 하면 몇 개예요? 이게 6, 9, 54, 5,400이죠. 이건 5,000이고 그럼 400을 더하면 되네. 35,400. 35,400. 완성도가 다를 줄이야. 치사하게. 35,400이에요. 그럼 35,400이 나와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럼 답은 1번. 답은 1번. 재밌죠? 완말 맞초는 맞는데 재료비 저는 이거 보고 환산량 하나면 되겠다 그랬더니 이 완성도가 달라. 자, 그다음에 가공비는 완성 수량 35,000개 플러스 기말이 6,000개인데 가공비의 완성도는 50%잖아요. 0.5를 적용합니다. 마이너스 기초 5,000개에 40%, 5,000개에 40% 0.4입니다. 이게 완성도가 다른 게 있는 줄 몰랐네. 자, 어쨌든 이건 6530 3,000이고 얘는 5420 2,000이니까 1,000 더하면 되네. 36,000 단위. 그래 1번이 답인 거예요. 됐죠? 36,000. 답은 쉬워. 일단 어쨌든 쉽진 않은가? 어쨌든 완성도가 다른 게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평균법이면 여기서 자르는 거죠. 평균법이면 이게 끝이잖아요. 평균법일 때는 완말이고요. 그 다음 선입일 때가 기초를 빼는 거야. 이렇게 기초까지 계산하는 거 선입일 때. 이게 참 선입이죠. 초가 아니라 선이지. 왜 이래? 선입일 때는 여기까지 계산한 거고 평균법은 여기서 끝났어야 돼. 평균법일 때는 그럼 5,400이니까 6,54 그럼 44,000인데 44,000 요건데 요거. 그 다음 여기는 3,000이니까 38,000. 이건 없네. 38,000개. 3,000 더하면 38,000. 그래서 44,000에 선입일 때는 44,400개에다가 가공비는 38,000개입니다. 물론 여기서 안 물어봤지만 여기까지 구했어요. 재밌는 문제죠? 완성도가 각각이야. 이럴 때는 그냥 기초는 기초대로 기말은 기말대로 완성도를 따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 재밌죠? 이건 또 뭐냐? 이거 재밌는 문제 나왔다. 보니까 기초 제공품은 10,000개 20%고 완성 수량은 19만 개고 기말은 8,000개의 40%입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공비 환산량의 차이는 얼마냐? 단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일거나 마나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됩니다. 자, 차이는 저는 벌써 끝났어요. 딱 보자마자 답이 보여. 진짜 1초면 돼. 문제 읽는 시간 빼고 문제 다 읽었어. 그럼 물어본 게 차이야. 딱 보자마자 이제 1초도 안 걸립니다. 답은 2,000개. 그냥. 왜? 자, 완말 맞초잖아요. 완말 맞초. 그럼 그 평균법은 여기서 끝이고 선입은 이거야. 그럼 바꿔 말하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결론은 기초를 빼느냐 안 빼느냐 이거잖아요. 기초를 빼느냐 안 빼느냐. 여기서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결론은 머릿속에는 기초만 들어가면 돼. 그리고 가공비니까 완성도를 곱해야 돼. 그럼 10,000개 20%가 2,000개지 뭐. 끝. 이렇게 된 거죠. 그냥 보자마자 끝이요. 그러니까 솔직히 1초면 해결될 수 있어.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1초는커녕 무슨 문제인지 몰라. 어떤 사람은 그래도 또 공부를 한 사람도 이거 구하겠지. 자, 그러면 재료비는 완성 수량이 어디 가니 19만 개. 그럼 19만 개 플러스 기말이 여기 8,000개인데 재료가 착수시니까 그냥 8,000. 마이너스 기초가 10,000개야. 재료가 착수시니까 그냥 수량. 계산하면은 19만 8천에 만이니까 18만 8천. 그 다음 물어본 건 참 재료비가 아니라 가공비였지. 재료비 괜히 했네. 그럼 가공비는 19만 플러스 완성 플러스 기말 8,000 곱하기 완성도가 40% 0.4 마이너스 기초 10,000개 곱하기 기초 제공품 완성도 20% 0.2 계산하면 요게 8432 3,200개고 얘는 2,000개니까 그럼 플러스 1,200 하면 19만 1,200
19만 1200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몇 개 차이 난다. 이제 가공비였지 참. 잠깐요. 잠깐 이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평균법은 여기서 끊으라고 그랬고 여기까지가 평균법이고 요거까지 기초까지 계산하는 거 선입선출법이랬잖아요. 그럼 평균법으로 하면 19만 8,000개고 평균법으로 하면 요거는 19만 3,200개야.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가공비만 물어봤지만 그럼 가공비만 답을 찾으려면 19만 3,200개와 19만 1,200개니까 몇 개 차이 나냐? 결국 2,000개 차이 나지. 2,000개.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구했겠지? 어떤 사람은 이거를 쭉 구했겠죠. 그게 평균법일 때는 몇 개고 선입일 때는 몇 개다 이렇게 구했겠지. 그랬더니 차이가 2,000개네 이렇게 구한 거고 그 과정을 이제 많이 연습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냥 결국 기초 것만 딱 구하면 한 방에 답이 나오죠. 1초면 답이 나옵니다. 물론 재료비 차이 물어봤으면 10,000개야. 재료비 차이 물어봤으면 10,000개. 가공비 차이 물어봤으니까 20,000개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알아들었으면 공부를 제대로 잘 한 거고요. 모르겠어. 이 신발 찾고 있으면 이론 강의실 카페로 오세요. 빨리 카페 오셔서 이론 강의 더 들으셔야 됩니다. 무지 중요합니다. 시간 많이 됐는데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멀었죠, 그죠? 뒤에다가 또 문제가 이게 40개 가까이 되고 그리고 또 계산 문제도 많고 그리고 또 100회 이후 기출 문제도 꽤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18번 이 페이지가 18번까지요? 19번 이 페이지까지는 하죠. 요까지 마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너무 또 길어지면 힘드니까 그죠? 계속 갑시다. 완성품은 500개. 기초는 없대. 그럼 기초가 없다는 말만 들어도 그럼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똑같다. 물론 이 문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기말 제공품 200개 60%고요. 가공비는 150만 원. 그럼 가공비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냐? 그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되고 원미만 절사라는 건 원미만 버려라. 버림입니다. 버림이고 반올림이 아니고 버림이에요. 버림. 재료비는 안 물어봤지만 가공비만 구하면 되죠. 재료비는 구할래야 구할 수 없구나. 완성품 원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기 물어본 게 무슨 법이지? 기초가 없어. 그럼 기초가 없으면 이 문제에서는 평균법이다 선입이다 없잖아요. 기초가 없으니까 평균법이든 선입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결론 평균법으로 풀면 되고요. 단기 발생 원가 150만 원. 단기 발생 원가 150만 원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이때 환산량이 가공비니까 무조건 환산 계산해 줘야 돼. 완성 수량이 500개래. 완성 수량 500 플러스 기말 환산. 기말은 200개인데 60%면 200개 60%면 120이잖아요. 200 곱하기 0.6 120. 이게 120. 그럼 환산량은 총 620이야. 그럼 단위당 원가는 150만 원 나누기 620 하면 암산이 좀 힘든디. 그럼 일단 하면 638은 안 되고 622는 넘으니까 2,000원 넘어. 2,000원은 넘고 그럼 얘는 아니겠고 얘나 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계산기 눌러야 되겠네. 암산 찍을랬더니 계산기를 누르긴 눌러야 되겠네요. 그죠? 얼마지? 찍으니까 요거 2419래. 2419래요. 계산 컨닝 했더니 2419래.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근데 15 계산기 눌러보면 되죠. 620개까지만 구하면 됐죠, 그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서 150만 원 나누기 620이니까 뭐 620. 또 다 컨닝하면 됐지 뭐. 이제 2419.35 어쩌고 저쩌고인데 어차피 반올리면 안 되죠. 어차피 반올리면 안 돼. 버림이야 더군다나. 만약에 2419.999야. 만약에 이렇게 999야. 그래도 중요한 건 버림, 절사는 여기서 자르라는 거예요. 반올림이 아니고 반올림만 반올림 되잖아요. 근데 반올림이 아니고 버려라 이거죠. 2419입니다. 2666 막 이럴 때 있죠. 만약에 2666.666 막 이렇게 나가. 그럼 반올림 할 때는 67이 되는 거지만 버림 그럴 때는 66이에요. 버림, 절사입니다. 절사, 버림. 됐죠? 자, 그래서 시간은 좀 꽤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끊었다가 문제 풀고 그리고 또 100K의 기출문제도 아마 꽤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시간이 길어도 어쩔 수 없네요. 좀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기까지 일단 복습하고 오세요. 여기까지는 완전하게 빠삭하게 나오면 맞추겠다. 요런 정도까지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